검붉은 불길이 사방으로 퍼지며 하늘을 집어삼킬 듯 솟아오릅니다. 도심을 덮친 화마에 주민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불이 얼마나 위험했느냐 그러면 내려갔는데 이 불이 날라가지고 저 하천에서 한 50m 떨어진 데서 불이 날라가가지고 태풍 같은 강풍이 몰아치자 한순간에 민가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힘을 모아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삶의 터전이 타버리는 안타까운 비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심과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주택가 상업시설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번 산불은 기존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는 유형이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지가 인접한 도심에서 발생한 도시명 산불 형태로서 산림 피해에도 주택, 펜션 등 상업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지난 2023년 강릉 산불의 피해액은 약 27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재민은 5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자연재해의 범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에 설치된 약 200여 대의 산불 감시용 CCTV에 인공지능 AI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주야간 산불 조기 감시와 확산 예방에 나선다고 알렸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비록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알버타주 정부도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알버타와 여러분의 고향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 중 하나는 많은 숲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숲들은 산불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이 어디서 시작될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지를 더 잘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알버타주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성을 위해 에이미 연구소를 비롯한 연구센터를 유치하고 어퍼바운드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적 인재를 끌어들였습니다. 또한 지진에 강하고 추운 기후를 가진 자연 환경을 적극 활용해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은 연구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디지털 산업 전반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공지능 AI 기술 변화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사업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강의들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알버타주의 걸음걸음은 강원도가 인공지능 AI 기술을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로드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AI 기술은 수많은 데이터와 하드웨어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알버타주의 AI 정책은 끊임없는 투자와 기다림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지역 산업에 적극 반영하면서도 기술 투자와 전문 인력 개발을 통한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AI는 의료, 교육, 그 외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알버타주에서도 우리는 AI 연구와 기술 상업화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AI 연구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해 왔습니다. So over the last 20 years, we have put tens of millions of dollars into AI research.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AI 기술은 우리에게 숙제를 남겨줍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지역 경제에 어떻게 활용하고 도움을 줄 것인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아 부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제 지역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이 새로 살아나기 위한 방법, 이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무엇보다도 AI, 메타버스 등의 기술들을 도입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전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인공지능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비 등의 투입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교육이 좀 너무 어렵지 않은가, 좀 쉬운 교육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은 그걸 많이 공부하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들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산에서 열리는 AI 코리아 행사,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개발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이 지역에 뿌리내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업의 확장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AI 코리아가 커져야 되는 이유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 AI와 관련된 하드웨어 기술, 그리고 AI가 포함된 전력 기술, 그 다음에 클라우드도 단계적으로 AI가 계속해서 붙어 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지역 경제에 특화된 인공지능 AI 산업, 어떻게 접목한다는 것일까요?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그 3분 정도 만드신 영화, AI 영화의 전체를 AI로 만드신 분 얘기로는 3분 정도 만드는데 2주 정도 걸리셨다고요. 그리고 비용은 24만 원 들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24만 원으로 영화 한 편을? 네, 24만 원은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료였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지만 2주 동안에 그 시나리오를 AI랑 같이 고민하고 영상을 구현하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기본적으로는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24만 원에 인공지능 AI를 통해 영화 한 편을 만들 수 있다니 인상적입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은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창의적 작업에 도전하는 영화 제작자들에게 그 활동 무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넣고 창작자가 그 스탠다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색깔에 맞춰서 계속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학습을 시켜서 변형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다시 새로운 걸 요구하고. 이제 인공지능 AI 기술은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과연 인공지능 AI가 창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는 것일까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의 한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 AI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실습 준비와 궁금한 점 해결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습 준비할 때 좀 도움 받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좀 어떤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챗GPT로? 갑자기 생각 안 나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궁금한 거 있을 때 물어보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냥 좀 시간 단축도 많이 되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큰 장점이 되고, 또한 찾다 보면 좀 새로운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알 수 있어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이제 제가 따로 검색하는 것보다 챗GPT한테 물어보면 더 빠르고. 우리 학생들은 정말 인공지능을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일까요? 전공에 상관없이 인공지능의 활용 능력이 취업에 꼭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일까요? 기존의 어떤 숙련된 전문가들에게는 보조적 수단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청년들이 새롭게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숙련을 해야 되고 사회에 새롭게 첫 발을 내딛는 분들에게는
엄청 그 부담스러운 요소로 본인들의 일자리와 그런 것들을 뺏는 요소로도 활용될 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인공지능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인공지능 인재를 찾을까요? 지금 강원도 춘천에서 그런 도움을 받을 곳이 있으십니까?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없고요. 그리고 AI를 하는 인력들을 구하는 것도 강원도에서는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현장에서는 인력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GPT나 이런 뭐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도움을 받으면은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가 지금 요 강원도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인공지능 AI는 미래의 세계를 개척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소통하고 협업을 요구하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전문 개발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대기업들이 이미 오픈한 오픈소스를 가지고 개발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개발자들도 사실 배우고자 하는 욕구만 있으면 이제 AI 서비스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업의 먹거리 전략도 바뀌어가고 있다고 전 대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AI 전문 기업으로 AI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요, 나는 콘텐츠 기업이나 메타버스 기업이고 디지털 트윈 기업인데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더 부가가치 창출을 하게끔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측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10년 후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생성형 AI 시대 취업 전선에 대한 해답을 물었습니다. 그럼 그 컴퓨터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대신에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는 그 컴퓨터를 배워야 되는 시간, 컴퓨터를 조작해야 되는 시간을 다른 더 창의적인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어떤 일을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글로컬 대학 사업을 통해 AI 기술을 교육체계에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교육체계를 실현하고 있는 박 원장은 학생들에게 AI와 공존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 건데요. 1차적으로는 새로 나온 기술을 당장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내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 학생 입장에서는 내 학업 생산성이라든가 또 내가 곧 취업에 있을 때 내 분야에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를 지금부터 경험하지 않으면, 강원도는 이제 미래 인공지능 AI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AI 이제 기술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막 규제가 다 없어지면 좋겠죠. 사실은 더 혁신적인 그런 성과를 내려고 하면 규제가 전부 다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의 입장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쪽에 이제 저희가 우려의 목소리를 보면은 그 개인 정보가 함부로 유출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어떤 개인이 또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그건 누구도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캐나다 알버타주의 입장도 기술 개발보다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모든 기술의 근본으로서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어떤 기술을 선택하든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최우선으로 보호될 것입니다. And that's one of the commitments we've made to Albertans is that no matter what technology we choose to use as a government, your privacy
is paramount.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과 함께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메타버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가상세계를 향한 인간의 욕구를 풀어낸 메타버스 공간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만남을 이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못한 인프라와 우후죽순 생겨난 메타버스 플랫폼의 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한 기업들은 사라져갔습니다. 혹시 인공지능 AI 분야도 메타버스처럼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AI 기술의 융합으로 보다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타버스는 그게 없어지는 게 사그라지는 게 아니고요. 아직은 기술력이 그런 어떤 뭔가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뭔가 더 현실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낼 부분이 아직은 좀 미흡하기 때문인데, 사실 그 부분도 지금 생성형 AI가 접목이 되면 엄청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도 같이 가는 거다.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이쪽도 이런 생성형 AI와 함께 같이 가는 거다. 네, 그리고 그 기술이 훨씬 더 발전을 해서 초등학생도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아마 앞으로는 AI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부를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AI가 다 내장돼 있다고 할까요? 다 들어가야 될 테니까. 메타버스는 기술의 확장 단계이며 빠른 시간에 수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생성형 AI는 창의성이라는 무기를 활용해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100만 명의 사용자가 확보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100만 명의 사용자가 있으면 이제 그거는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챗GPT 나오자마자 거의 한 일주일 안에 100만 명을 통과하고,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할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AI와 창의적인 상호작용 능력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강원도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어떻게 지역 경제의 활성화 기술로 전환할지,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지 그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양질의료산업, 제도 개선과 실증사업, 창업지원, 교육지원 등 크게 4가지로 인공지능 AI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은 디지털 물결과 함께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술 확보와 현실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가파른 산자락과 협소한 평지, 계절별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 자연 환경에 맞추어 지역 특징을 녹아내는 인공지능 AI 산업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처럼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 현장에서 곧바른 결실은 힘들 것입니다. 캐나다 알버타주와 같은 사례를 통해 AI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결국 지역 경제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 컴퓨터와 로봇의 탄생, 메타버스에서 인공지능까지 우리는 긴 세월을 인공지능 AI의 발전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 교육보다는 인공지능에게 질문하는 능력, 바로 인간의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우리가 되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AI 기술 습득보다는 그 개인이 가진 콘텐츠의 힘, 그리고 또 개인들이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 AI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AI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앞으로 더 빠르게 진화하며 세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편리해지고 간단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분명한 건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무한 확장하는 시대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 먹거리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일보 박상동이었습니다.